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오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 정진우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도대체 왜 나는 항상 시장의 패배자가 되는 걸까요? 공부가 부족해서일까요? 정보가 늦어서일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파고들고 복잡한 차트 패턴을 외웁니다. 하지만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90%는 심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는 우리가 왜 돈을 잃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부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자산운용가로 일하며 저 역시 수많은 등락을 겪었지만 결국 저를 구원한 건 차트가 아니라 이 책 한 권이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가장 유명한 비유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산책하는 주인과 개입니다.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식시장입니다. 개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요란하게 뛰어다닙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주인 발밑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개는 주인을 따라 집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묵묵히 걷는 주인이 아니라 날뛰는 개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개가 멀리 갔다고 해서 주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폭락할 때 경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저 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추세는 돈 플러스 심리.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은 없는데 기대감만 높다면 거품이 생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읽어내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소신파와 부안해동파. 부안해동파는 뉴스에 민감하고 작은 파도에도 멀미를 하며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반면 소신파는 네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도 한때는 전형적인 부안해동파였습니다. 남들이 산다고 하면 따라 사고 폭락 뉴스가 나오면 겁에 질려 팔았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사람들을 트렘블링 핸드, 즉 떨리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결국 가장 비쌀 때 사서 가장 쌀 때 소심파에게 물량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심파는 언제 움직일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 등장합니다. 시장은 하강, 저점, 상승, 고점이라는 사이클을 그립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그 순간, 소심파는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소리칠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본능을 거스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시세가 떨어질 때 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세가 오를 때도 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포를 매수하는 용기, 그것이 부의 자격입니다. 뉴스에 속지 마세요. 기정사실화 현상, 즉 페타콤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발표되는 순간 시세는 이미 그것을 반영하고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여기서 나왔죠. 뉴스는 과거를 설명할 뿐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논리를 2 더하기 2는 5 빼기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정답인 4로 돌아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5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왜곡된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결코 4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우량주를 샀다면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시세를 들여다보는 건 심리를 흔드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저도 딸아이와 놀아줄 때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만큼은 주식 어플을 아예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빚은 우리의 인내심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빚이 있으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힙니다. 여유 자금만이 4가지 무기 중 하나인 인내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4가지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남의 정보를 듣고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논리로 산 주식은 떨어져도 버틸 명분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3년 뒤, 5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면서 배운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은 쉽게 팔 수 없어서 강제로 인내하게 되지만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팔 수 있어서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변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를 자만심이라는 함정에서 구해주니까요. 이제 실천해 볼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세판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에 귀를 닫으세요. 코스톨라니는 그들을 그저 앵무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소신파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혹시 지금 손실 중이라 괴로우신가요? 만약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돈이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지금은 공포를 즐겨야 할지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폭락장은 영원하지 않고 상승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수단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경제적 자유란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30대 나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 비로소 계좌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하 뇌동파가 아닌 소신파가 되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환호할 때 냉철해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이 편안해야 투자도 성공합니다.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고 차트 대신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소신파인지 부하 뇌동파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